109의 문제입니다. 천부전자고요. 문제 5번에 원천인수 문제 5번에 1번.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음은 자재부 사원 김경민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급여 입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부양가족 문제네. 딱 보니까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입력하지 말 것 했는데 입력을 해서 불응하면 틀리는 거예요. 입력하지 말 것 했으니까 입력하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누구라고 그랬어? 김경민. 부양가족 명세 찍어주시면 돼요. 부양가족 명세 찍어서 천천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죠. 배우자 코드 번호는 여기 연말관계 보시면은 배우자가 3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이름이 정혜미예요. 이름이 정혜미. 자, 1번 눌러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640415 640415 221 673 673번. 자, 배우자 볼까요? 일단은 배우자란에 이렇게 여기서 연말관계를 3번의 배우자를 선택하면 기본공제에서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 소득이 있어요. 퇴직 소득 금액이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죠?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지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 엔터 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00만원까지 돼요. 그 다음에 동생 6번. 형제 자매는 여기 코드번호가 6번으로 나와 있죠? 6번 눌러주시고요. 동생 김경희예요. 김경희. 자, 1번 눌러주신 다음에 김경희 710115 710115 2157 892번. 자, 동생은 잠깐만 한번 볼게요. 동생은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20세 이하도 아니죠. 53세니까 60세 이상도 아니죠. 근데 장애인입니까? 그러면 장애인 선택해주면 돼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일용근로소득이 550만원이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네, 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장애인복지법이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동생 일용근로소득이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부친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친이니까는 부친이라고 하는 거지, 맞잖아요? 배우자의 부친은 뭐라고 하죠? 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부친은 나의 직계존속 1번입니다. 자, 1번 눌러서 김경우 선택해 주시고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가 410 122 1789 542. 자, 이자 소득이 딱 2천만원 있죠? 2천만원까지는 되는 거죠. 2천만원 초과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60세 이상 선택하시면 경로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친 역시 1번이고요. 이름이 박순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고요. 자, 410-228 2156774 2156774. 자,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60세 이상 엔터. 경로대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처남 형제 자매니까 6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700-717 1333 453. 자,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중증환자 맞죠? 양도소득금의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지.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죠. 100만원까지는 되는 겁니다. 장애인 5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3번 장애인 코드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4번 눌러주시면 돼요. 아들은 4번 눌러주시면 되고,
이름이 뭐죠? 김기정. 김기정. 1번 눌러주시고요. 아들 1111. 자, 하나하나 23 453. 자, 그런데 28살이에요. 그러면 봐봐. 아무리 아들이지만 본인 아니고 배우자 아니고 20세 이하 아니죠. 60세 이상도 아니죠. 장애인입니까? 장애인도 아니죠. 일용물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무조건 분류과세니까. 하지만 나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부르다 입력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력하지 말 거. 그 입력하면 안 된다고요. 하라고나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입력하면 안 된다고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은 4번 역시 마찬가지 딸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041230 4156 4156 877. 20세 이하 사업소득 금액이 딱 100만원인데 그치?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100만원까지는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 엔터 치면 자녀세공제란에 자동으로 뜹니다. 이 집은 소득 금액을 기가 막히게 맞췄죠? 따지. 그죠? 초과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퇴직금 100만원까지 되고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되고 이자소득 2천만원까지 되고 2천만원 초과하면 안 되고 사업소득 금액도 100만원까지는 되지만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되고 그죠? 일용물로 소득은 분리과세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네 어쨌든 뭐 아들은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걸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됐지요? 잠시만 6번이라고 하시는데 1,000원인데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6번.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6번. 그러니까 처남처제도 형제자매인 거야. 그래서 6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연말관계에 보면은 직계비속이 내 자녀랑 입양자는 4번이고 5번의 직계비속은 4번 제외라고 나와 있죠. 이건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일 때. 그리고 6번의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도준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그죠?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탭을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서 F2번 진도준 불러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료가 가족 상황이 나와 있어요. 자,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아래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 그럼 부양가족 탭을 찍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등록해도 되고요. 사원 등록에서 등록을 해도 되는데 뭐 어디에서 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할게요. 빠져나와서 우리는 사원 등록 가서 할게요. 늘 하던 대로 사원 등록에 진도 아까 거기서 해도 돼요. 자, 진도준 부양가족 명세 찍고 한 줄 아래 어머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1번이고요. 박정희예요. 1번 어머니의 주민번호 5006 500 511 2148 715. 자, 어머니 금융소득이 2,400만원 있죠? 2,400만원 있어요. 2천만원 초과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풉니다. 0번 F. 경로대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르다 입력할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입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 코드 3번이고요. 배우자 이름 김선영. 김선영인데? 선영아, 네 신랑이 진도준이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고요. 자, 810 115 810 115 2347 2347 235. 자, 배우자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300만원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과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네,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들 진도진. 자, 주민등록번호가 150 131 31 65 617. 9살이고 소득이 없어요. 자녀세공제 8살 넘으니까 받을 수 있고요. 또 4번 진시진이에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180-121-31-65112.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진도진은 9살이니까 자녀세액공제란에 0 동그라미 돼 있는데, 진시진은 6살이니까 자녀세액공제 자동으로 안 뜨죠, 그쵸? 요 화면 하단에, 맨 하단에 다이아몬드 시커먼 표시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빠져나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예, 진도준에서 부양가족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연말정산 자료가 아래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국세청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료부터 할게요. 보험료 진도준 찍어주시고요. 보장성 보험 더블 클릭해서 일반란에 220만원. 그 다음에 진도진 보장성 더블 클릭하시고요. 48만원. 진시진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456,000원. 근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거기 제가 그냥 문제를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진시진 보장성 456,000원 옆에 써보세요. 박정희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박정희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썼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박정희 찍고 입력하려고 그랬더니 활성화 창이 안 돼 있고 회색 창으로 떠 있죠, 그쵸?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의 보장성 보험료는 아예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쵸? 억지로 막 입력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인 사람의 보험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입력 활성화 창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됐고요. 교육비 진도준에 대학원 수업료가 나와 있어요. 진도준 찍고 교육비 대학원 얼마? 800만원. 800만원 본인입니다. 박정희 사이버대학 수업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잠깐만, 박정희는 엄마죠. 직계 전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정희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돼요. 박정희는 엄마는 소득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니까. 박정희 사이버대학 수업료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계전속 교육비는 뭐만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잠깐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면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요 세 가지는 다시 한번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요 세 가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돼. 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사업소득 금액 100만원. 요거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료비는 다 된다라고 그랬고, 제가.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진의 영어 보습 학원비예요. 진도진이 몇 살인가 보자. 9살이면 초등학생이지, 그치? 안 돼요. 그러면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진의 태권도 학원비도 안 되네, 그치? 진도진의 영어 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둘 다 안 돼. XX. 여러분, 진시진은 축구교실 학원비인데 문제는 고민해봤더니, 여러분, 진시진은 미취학아동이죠? 미취학아동은 학원비 된다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밑에 단서 조건에 축구교실 학원비는 국세청 자료에, 국세청에서 조회한 자료가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요. 일반 학원은 되는데, 보습학원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축구 교실 학원비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들들 교육비는 아무것도 안 되네. 엄마도 안 되고 본인 거밖에 안 됐어요. 그쵸? 자, 의료비는 엄마 것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다 됩니다. 첫 번째, 진도준. F2번 눌러서 진도준 국세청장이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바로 안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용카드가 아니라 의료비 하는 거니까. 자, 진도준 시력 보정용 렌즈 구입비가 60만원 나와 있어요. 구입처가 그쵸? 렌즈 모아 의료 증빙 코드는 기타 영수증. 그럼 한 줄 내려서 다시 해야 되겠다. F2번 진도준 기타 영수증 5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 60만원이 아니지. 얼마만 입력해야 되지? 콘택트 렌즈 안경은 50만원. 50만원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실손보험금 없고요. 엄마 의료비가 있어요. F2번 눌러서 엄마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장입니다. 금액은 얼마? 325만원. 바로 안에 누구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손보험금 받은 게 얼마 있어요? 20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신용카드. 신용카드 진도준의 신용카드 3,200인데 전통시장이 200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시장 가서 200만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일까? 3,000만원. 진도준의 현금 영수증이 320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얼마 있어요? 20만원 있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서 20만원 더해서 220.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가서 얼마? 300. 현금 영수증에 가서 300. 맞죠?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예요.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예요. 대중교통 18만 2천원. 대중교통 18만 2천원. 직불카드에 가서 18만 2천원 빼주면 220인가요? 220. 220. 진도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나머지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타. 자, 진도준에 연금저축이 있어요. 여러분 연금저축 완 찍어주시고요. 퇴직연금이 아니라 연금저축이라고 그랬으니까 빨간 2번에 가서 연금저축 선택하시면 돼요. F2번 눌러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자, 계좌번호는 153 052 74 72 339. 납입 금액이 얼마? 240만원.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마지막 연말정산 탭 들어가셔서 지금 입력한 게 이렇게 적색으로 나타나 있죠? F8번에 부양가족대 불러오기. 마지막 눌러서 끝내주시면 됩니다.